안녕하세요, 오기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서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의 필요성을 아시고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독서하는 방법, 즉 독서법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소설 같은 어떤 이야기가 좋아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휴식과 힐링의 목적으로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독서법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책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 사고력의 확장 등의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독서를 할 때 이 독서법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정말 많이 읽는 것만으로 사고의 성장을 기대하기란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해요.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무언가 차오르는 느낌은 들지만 책을 덮고 나면 내가 뭘 읽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외국어 공부든 수영 같은 운동이든요, 처음에 배울 때의 자세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책 읽을 때도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읽으면 독서인 거지 뭐. 아닙니다. 읽을 때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깨달음과 함께 지식의 축적과 이 사고의 확장이 있으려면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독서의 방법 또한 정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이 독서법 시리즈를 통해서 독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차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독서법 제1탄 초서 독서법인데요. 초서가 뭐냐 하면요, 세종대왕님도 실천하셨고,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항상 강조하셨던 방법인데요. 초서 가려 뽑아내어 적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준비물이 먼저 있습니다. 형광펜과 노트가 필요한데요. 노트는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기장에 적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예전에 저도 일기장에 따로 적다가 지금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일기장과 독서 노트를 분리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 먼저 책을 읽으면서요, 자신이 읽으면서 감명 깊은 문장들이 보이면 거기다가 아낌없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그 부분을 노트에다가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요, 자신이 받아 적은 그 문장 아래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이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별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실천을 하시면요, 이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정말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오늘의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주 큰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고요. 자, 이 3가지 단계에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첫 번째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잖아요. 책의 전체 내용에서 뭔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와닿는 문장이란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필요한 문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내가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들 중에서 무언가 더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열고 독서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주동적인 독서가 되는 거죠.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할지 난감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그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중요한 정보인가 아닌가?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한테 중요해 보이면 그게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정보, 그런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그냥 문장이 이뻐 보여도 그냥
그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문장은 뭔가 좀 나에게 와닿는 문장인데 하면 밑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뭔가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는 문장이면 그때도 그냥 밑줄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밑줄 긋는 게 진짜 좋은 정보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밑줄 긋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밑줄 긋기도 하나의 실력이 쌓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형광펜으로 그은 그 밑줄을 이제 독서 노트에다가 따로 받아 적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 적는다는 건 필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필사가 정말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필사하는 건 책 전체의 내용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문장을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은 필사가 되겠죠. 자신에게 필요한 문장이니까요. 이렇게 좋은 문장을 나의 글씨로 받아 적으면서요, 천천히 적다 보면 생각도 조금씩 확장되고 이 문장을 다시 음미해보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사의 효과뿐만 아니라요, 독서 노트에다가 내가 가려 뽑은 이 문장을 적는다는 것은요, 나만의 노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책에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적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필요가 없이 이 노트만 봐도 이 책의 핵심들을 속속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생긴 이 독서 노트를 자주 꺼내보면서 이 선별된 문장들을 2번,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이 되게 되고요, 이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신이 받아 적은 이 문장 아래에다가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뭘 적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드는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문장 내용을 나의 말로 조금 바꿔서 적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요약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완전히 좀 다를지라도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그냥 쓰셔도 됩니다.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프리라이팅 하듯이 이 문장 내용에서 느낀 점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아까 첫 단계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문장에다가 밑줄을 긋는 것과 그 문장을 내가 따라서 필사를 하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진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을 진짜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요,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떤 책의 좋은 문장을 3줄 정도를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내 생각을 적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부담 가지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딱 한 문장만, 왜 내가 이 문장을 받아 적었는지, 그리고 받아 적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렇게 그냥 한 문장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단 한 문장이라도 적으려고 노력해 보는 건 좋은 시도예요. 적을 게 그래도 떠오르지 않으시면요, 위에 적은 문장을 그냥 아래에다가 요약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은 걸 필사를 하고 필사한 내용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고 이거를 반복하시다 보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줄 적고 나도 한 줄 정도 적는 거, 또는 3줄 적고 나는 1-2줄 적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게 점점 실력이 늘게 되면요, 그냥 좋은 문장 한 줄을 적고 그 아래에는 나의 생각을 한 페이지를 나도 모르게 막 이어가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돼요. 완전히 나의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한 문장을 가지고 생각이 정말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든 아주 작은 걸 보고도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돼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하기 실력, 스피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또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하기 강좌에서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 초서 독서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말하는 실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정리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 밑줄을 긋고요. 두 번째, 그 밑줄 그은 걸 독서 노트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옮겨 적은 그 문장 아래에다가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아니면 받아 적은 그 문장의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독서가 너무 느려져요. 한 권 도대체 언제 다 읽으란 겁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독서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단순히 그냥 많이 읽고 어떻게든 독서량을 채우는 그런 독서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그런 목적에 맞는 독서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목적이 나의 사고의 확장을 원하고 지식의 축적을 원하신다면요. 단순히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독서, 1년에 몇 권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독서량만을 맞추려는 독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느리고 읽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느리지만 확실한 독서를 하시면요. 입력과 인출이 조화롭게 연결된 독서법이기 때문에요. 성장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만 읽어도 정말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빨리 읽기만 해서 목표량을 맞추는 독서에 급급해 하겠는가? 아니면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이 책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는가 입니다. 이건 각자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The awkwardness, put on my boots and a lily white dress. A million words, but how to express what I'm feeling when I see you.